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는 수요일부터 올해 들어서 처음 치는 기말고사 시작이 되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수업이 일반적인 수업과는 많이 다르게 온라인이 추측이 되고 학교에 등교 수업 며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10%도 채 전달이 못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여러분이나 저나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번 시험 범위 전개,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참수 중에서 특히 함수는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번 온라인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참수의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참수의 뜻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참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이참수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a가 0이 아닌 것, 즉 x제곱을 향해 살아있으면 이참수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오늘은 이 학습지를 나눠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프린트가 있으면 학습지를 뽑아서 선생님과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듣고 그러지 않으면 강의만 들으면서 연습장을 하나 꺼내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중지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쭉 들어보고 이참수의 기본 개념을 딱 정리를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래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참수가 무엇인가 잠시 영상을 끄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풀어봤나요? 그럼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일단 요거는 이참수가 아니고 1참수죠. 자, 2번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요거는 이참수가 맞네. 그죠? 3번도 이참수죠. 1-2도 2-2는 이렇게 생긴 모양은 2차식이 꼴 제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뭐라고 그러죠?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죠. 자, 3번은 여러분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3세제곱이죠. 따라서 이거는 3차 방정식이라서 자, 3차 함수라서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3-2 2차 함수가 맞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함수에서 함수 값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함수일 때만 y 대신에 fx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수학용어로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함수값은 무슨 값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 대신에 fx를 쓰니까 fx는 결국은 y값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순서쌍이 1,2가 있다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2다 그 말이죠. 즉, 자, 요 2는 x가 1일 때 y값이다. 그래서 함수값 f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자 하고 있으면 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함수 y는 fx에서 자 여기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y하고 fx를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y의 값 예를 들어서 자 fx는 x제곱 플러스 3x다 하면 요거 대신에 함수이기 때문에 fx 대신에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x가 2일 때 함수값이 무엇이냐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무엇이냐 즉 요 값이 뭐라고요? f-2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요거는 하나의 용으로 고쳐준다면 f-2가 얼마냐 이런 뜻하고 같은 거죠. 즉 y값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어진 식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에 여기 있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f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fx 대신에 함수값 y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fx일 때만 함수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f-4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
무슨 값? y값.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자 4, 4, 16 플러스 1 하니까 17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를 잠깐 보면 여러분 요거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자 혹시 못 들었던 학생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3F2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 F2는 X가 1일 때 Y값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적어주면 Y가 문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F2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F2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F2는 아까 관계식이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에 대입을 하면 자 2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곱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자 영상을 끄고 2-1, 2-2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풀어봤나요? 그러면 자 2-1 선생님 얼른 한번 자,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F1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에서 2가 될 것이고 그죠? F-1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얘도 2. 그래서 얘는 F1이 2 마이너스 F-1도 2 하니까 답은 0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얘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확대를 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얘는 3 곱하기 F5 마이너스 5 곱하기 F3이죠. 그럼 함수값 F5하고 F3을 구해줘야 되겠죠. F5는 아까 여기 위에 뭐였죠? X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에 대입을 하면 5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6. 자 F3은 3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26 마이너스 5 곱하기 10. 그래서 계산하면 자, 3인 6, 3인 6, 3, 6, 18, 78 마이너스 50 하니까 답은 28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계속 함수 값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자, 얘하고 요건 함수니까 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구나. fx 대신에 y를 바꿔 쓰면 자 2x제곱 플러스 k로 바꿔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순서 쌍을 대입할 때 fx 대신 y에 넣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걸 잠깐만 자 요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 거죠? f2라고 하는 것은 x가 2일 때의 함수값 즉 y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상으로 바꿔주면 2,10을 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이걸 해석을 할 줄 알면 함수가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F2는 x2를 집어넣어 주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k가 자, 이게 y값이죠. 함수값. 이게 10이다 그랬죠. 그래서 F2 이꼴 10이므로 4, 2, 8 플러스 k는 10. 즉 k는 2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밑에 있는 6-1을 한번 풀어봅니다. 자, 풀어봤나요? 얘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fx라고 했으니까 함수값 f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순수상으로 나타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1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k 하니까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즉 k는 2가 나온다 그 말이죠. 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 이성질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a가 0보다 클 때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죠. 자,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자, 아래로 볼록.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자,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요거는 OR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 0보다 작을 때. 자, 요거는 O 위. 요거는 x가 0보다 클 때는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자, O 위. O 위는 무슨 뜻이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얘는 O 아. 즉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점을 y는 ax제곱은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을 하는 포물선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 축의 방정식은 0. 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아래로 볼록하면 그림을 한번 그려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 할 때도 역시 살짝 그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죠? 그리고 또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영상을 끄고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위에 있는 성질을 쭉 정리해서 해놓은 거죠. 자, 풀어봤습니까?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쪽에는 a가 0보다 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는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ax제곱에서 자, ax제곱에서 0보다 큰 게 y는 5분의 1 x제곱. 그죠? 자, 기역 또 디귿 또 비읍. 자, 요게 a가 0보다 클 때네. 그죠? 그 다음에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인 거. 자, a가 0보다 작은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세 개 나오네. 그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면 a가 0보다 큰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죠? 기역, 디귿, 비읍. 그래프 폭이 가장 넓다 그랬죠. 그래프 폭은 뭘로 판단하는 거죠? 절대값 a로 판단하는데 넓다는 것은 절대값 a가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역이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O 위가 되네. 그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즉 O 위가 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되겠네. 그죠? 이쪽. 따라서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네. 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네. 그죠? 자, x축에 서로 대칭하면 x축을 접어서 포개져야 되니까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자, 이건 기본적인 거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뒷면을 한번 볼까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점을 지날 때 지난다 라는 말은 x와 y에 대입을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y 대신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는 여기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봅니다. 영상을 잠시 끄고 자, 풀어봤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y가 마이너스 5는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하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또 나와 있네.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폭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값 a를 봐서 절대값 a가 자, 작으면 넓고 그죠? 절대값 a가 크면 좁고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자, 이제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랬죠. 그런데 꼭지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표준형은 x 마이너스 p와 플러스 q, 그죠? 마이너스 뒤에 있는, 자, 마이너스 뒤에 있는 p와 플러스에 있는 q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요때 a는 모양을 결정진다 그랬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 위아래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서 평행이동은 절대 모양이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즉 0,0, 꼭지점이 0,0에서 p, q로 움직였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맞죠? 그리고 꼭지점은 p, q, 꼭지점 p, q니까 축은 x는 p, 모양은 a이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 3종 세트 1. 꼭지점 2. y절편, 즉 x가 0일 때 y가 구하고 세 번째 모양 구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꼭지점에서부터 대칭되게 그려줘야지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y는 x,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딱 표시되어 있고 플러스가 있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은 일단 뭐가 나옵니까? 2,1, 그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x는 이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이죠.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만 알면 되겠죠? 꼭지점이 어디로 갔습니까? 2,1로 갔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1번 꼭지점 2,1. 2번 자, y절편 x가 0일 때 y값, 그죠? 이렇게 x에 제로를 집어넣어 주니까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7. 세 번째 모양은 마이너스 2네. 그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찍어주면 2, 자, 2,1 대충 자, 그림을 찍어주면 여기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7.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한 점을 꼭지점, 그 다음에 y절편을 찍어줬습니다. 그죠? 그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주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려주라고 했죠? 꼭지점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지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뭐 가장 기본이죠. 이차함수 하면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데 축의 방정식은 또 꼭지점의 좌표만 알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꼭점을 알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표준형이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뭐 0,0인 거 여러분 잘 알지만 표준형에 한 맞춰서 바꿔볼까요? y는 3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죠? x-0의 제곱 플러스 0. 자, 얘는 y는 2분의 1에 x-0의 제곱 플러스 3.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0.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것, 여러분 x-라 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뒤에 이렇게 고쳐지면, 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꼭지점 요렇게, 그죠? 얘도 요렇게 되는 거죠. 얘도 요렇게, 얘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꼭지점은 여기서 뭐죠? 0,0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쪽시험 형성평가 볼 때 이렇게 적은 사람 다 틀렸죠. 꼭지점은 좌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의 방정식은 x는 0. 자, 꼭지점이 0,3. 축의 방정식은 0. 이거는 꼭점이 2,0이 아니고 마이너스 2,0. 요거 주의해야 되죠. 축은 x는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 자, 축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개념 중에 마지막. 자, 이걸 일반형이라고 그러죠.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죠. 근데 표준형에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죠. x 개수가 1인, 그죠? 그래서 고칠 때 선생님 딱 한 개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요게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을 고치려면 2를 끄집어내고 x 개수에 무엇을 곱해주면 되죠? a의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지난번에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 식에다가 x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2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일반식하고 표준형은 같은 함수죠. 여기 보면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죠? 자, 2, 마이너스 5. 그래서 축은 x는 2. y축과 교점을 구할 때 여러분 표준형에 넣어서 여기다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일반에게 0을 넣어주면 훨씬 쉽다라고 했죠. 좌표니까 0,3.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표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문제와 비슷하네, 그죠? y는 2 x제곱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2분의 1. 그래서 플러스 4x 플러스 1.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x제곱 플러스 4x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자,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이 나오니까 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하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 y는 2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표준형으로 일단 바꿔주니까 2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이 되고,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죠? 자, y절편은 x가 제로일 텐데 어느 식에 넣어주는 게 더 쉽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일반형에 x의 제로를 집어넣으면 y절편이 훨씬 쉽게 나오죠. 그래서 y절편은 1. 세 번째, 모양은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래서 쭉 점을 쳐주니까 여기가 꼭지점. 그 다음에 y절편이 1. 자, 여기가 y절편. 어디서부터 그려주라고 그랬죠? 꼭지점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대칭되게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얘도 표준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고쳐보겠습니다. y는 a가 마이너스 1이네. x제곱하고 x 개수의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6x 플러스 1.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하고 반의 제곱. 6의 반은 얼마죠? 3. 그래서 플러스 9.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0.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0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 y절편,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양. 꼭지점은 뭐죠? 여기서 마이너스 3, 10.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다 넣어주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얼마? 1. 모양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 10.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 자, 요점. 그래서 꼭지점에서부터 그려주니까 뭐 요런 모양이 나오겠다 그 말이네. 그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10.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차함수 하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주축이 되고 오프라인은 조금 하는 바람에 얼마 배우지 못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서 며칠 전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의 학생들을 위한 밴드를 만들었죠. 아마 여러분 반에 전부 다 담임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밴드에 선생님 글귀를 올렸죠.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직 가입 안 한 학생들은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그 2차 방정식과 지난번 나눠줬던 학습지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로 공부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 혹시 계속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거기 밴드에 자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을 올려서 특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밴드는 다 들어놓고 선생님 방학 때라도 앞으로 우리가 수업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서 밴드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번 시험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 이루길 바랍니다. 자, 화이팅!